예, 오늘은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기원입니다. 우주는 이제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우주가 탄생한 기원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하나는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고요. 정상. 또 하나는요, 우주 확장설이라고 있습니다. 자, 정상 우주로는요, 정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주는요,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생겼어. 뭘 더 얘기하는데, 원래 우주는 원래 그런 건데, 더 말할 필요가 없어. 우주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미래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대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우주 확장설은 우주는 조금씩 커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는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주는 조금씩 커진다. 이때 이제 정상 우주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주가 조금씩 커지면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는 작았겠네? 지금보다는 지금보단 작았어. 야, 1년 전에는 더 작았겠네? 당연히 더 작았지. 야, 그러면 시간이 점점 과거로 가면 갈수록 우주는 점점 작아져서 우주가 하나의 점과 같았을 때가 있었겠네? 오, 그렇지. 그럼 여기서부터 우주가 빅뱅 했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빅뱅. 우리가 요즘 우주 이론을 따지면요,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빅뱅이라는 건요, 우주 확장설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정상 우주론 학자들이요, 우주 확장설을 갖다가 놀릴 때 쓰던 말이 바로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해요. 근데 그렇게 장난치던 게요. 이 우주 확장설 주장하던 사람들이 증거를 찾게 되고요. 이러한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게 됨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빅뱅 이론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 확장설을요, 일명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주 확장설이 하나의 이론 체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가 점점 커진다. 이것을 갖다가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이제 비유를 할 때는요. 풍선에 비유를 합니다. 자, 풍선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풍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풍선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 풍선을 엄청나게 제가 크게 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딱지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진짜 이렇게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이 딱지들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이때 이것을 갖다가 무엇과 비유를 하냐면 우주와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요. 이때 우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풍선 중에서도요. 풍선 표면에 해당합니다. 왜 하필이면 풍선 표면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요. 풍선 표면을 보고 있고요. 풍선 표면에다가 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우주는요. 풍선 표면에 해당하는 거지 풍선 내부나 풍선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여놓은 딱지, 스티커 같은 경우는요. 바로 무엇에 해당하냐? 별이 아니에요. 별이 아니라 뭐냐면 은하에 해당합니다. 은하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풍선을 불었어요. 풍선을 불면 풍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커지죠. 커지면서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분명히요. 그러면 스티커라고 할까요? 스티커가 움직인 건가요? 움직인다? 아니죠. 스티커는 안 움직입니다. 스티커는 안 움직이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바로 스티커와 스티커 사이에 이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난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주에서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는 속도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까운 은하끼리 멀어지는 것과 멀어지는 것 적어볼까요? 그리고 먼 은하가 멀어지는 것. 어느 게 더 훨씬 더 빨리 멀어지고 더 멀리 멀어지냐면 당연히 이쪽입니다. 왜? 빈 공간이 그만큼 많다는 건요.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볼까요? 과연 그렇다면 우주의 중심은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 지금 풍선을 풀었어요. 그럼 풍선이 늘어나는 중심이 있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있죠, 선생님. 풍선 한가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풍선 한가운데는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우주는요. 풍선 표면이라고 했어요. 풍선 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풍선 내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풍선 표면에서 늘어나는 중심이 있나요? 아니죠. 중심이 없다는 얘기는요. 우주에도 중심이라는 것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는요. 늘어나는 중심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갖다가 이제 풍선에 비유할 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묻게 되는데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제 우주가 확장되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라고 해서요. 뭐 적색 편의 현상이라든지 도플러 효과 이런 것들도 배웠는데요. 솔직하게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우주의 기원 그리고 우주의 정상우주론과 우주 확장설에 대한 비교 그리고 우주 확장설을 갖다가 풍선에 비유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요.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부분일 거예요. 물론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주 이해를 위한 우주 탐사라든지 21세기의 우주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요. 뭐 발명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데요. 솔직하게 이 부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간혹 이제 학교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흔히 말하면 우리가 빵점 방지용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고 이 부분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하나의 단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